만약 제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댁의 식탁 위 혹은 욕실의 약장 안에 들어있는 그 약들이 여러분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남성으로서의 힘을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러분이 그 일이 실제로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른 채 그저 건강을 위해 매일 물과 함께 그 약을 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활력을 지키는 길잡이 서울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지민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50대, 60대, 그리고 70대 남성들의 자존심에 관한 이야기이자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기 위한 긴급 점검입니다. 오늘 저는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남성의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흔한 약 5가지를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특히 이 목록의 3위에 해당하는 약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수백만 명이 매일 보약처럼 믿고 드시는 약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왜 그동안 설명할 수 없는 무력감이 찾아왔는지, 그 약들이 내 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위험하게 약을 끊는 무모한 선택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나의 남성성을 지켜낼 수 있는지 대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과 남자로서 뜨겁게 사는 것, 여러분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올바로 알고 제대로 대처한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 모두를 충분히 누리실 자격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현재 몇 가지의 약을 매일 드시고 계십니까? 댓글로 그 숫자를 남겨주십시오. 다른 분들은 얼마나 드시고 계신지 확인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약장 문을 열고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론 1. 발기부전의 메커니즘 이해. 화면, 인체 해부도 그래픽. 뇌에서 신경신호가 내려가고 혈관이 붉게 확장되는 모습이 알기 쉽게 표현된다. 구체적인 약 이름들을 공개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약이라는 화학물질이 어떻게 남성의 가장 본능적인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과정, 바로 발기의 3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남성의 몸에서 반응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신호입니다. 시각적이든 물리적이든 자극이 오면 뇌는 신경계를 통해 척추를 타고 아래쪽 기관으로 전기 신호를 찌릿하게 보냅니다. 마치 전등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죠. 두 번째는 혈류입니다. 그 신호가 도착하면 해당 부위의 혈관벽에서 특수한 물질이 분비되면서 혈관이 순식간에 확장됩니다. 좁았던 도로가 갑자기 8차선으로 넓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넓어진 길로 엄청난 양의 혈액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가며 단단함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연료가 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성욕을 불지피고 지구력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0세가 넘어가면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만으로도 이미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수도관에 녹이 슬듯 딱딱해져 유연하지 않고 신경계의 신호 전달 속도는 느려지며 테스토스테론은 30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는데 여기에 짝물이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얹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미세한 충격만으로도 균형은 와르르 무너지고 우리는 그것을 발기부전이라는 이름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약은 바로 이 혈관, 신경, 호르몬 중 어딘가를 건드리는 약들입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1위는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본론 2. 주의해야 할 5가지 약물. 5위. 심장을 지키지만 열정을 식히는 약, 아테놀롤, 베타차단제. 화면, 약병에서 알약이 쏟아지는 장면, 심장박동 그래프가 천천히 뛰는 모습. 이 목록의 첫 번째, 5위는 바로 아테놀롤을 포함한 베타차단제 계열의 고혈압 약입니다. 한
한국의 고령층에서 아주 흔하게 처방되는 약이죠. 많은 분들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막고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이 약을 드십니다.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심혈관 보호 측면에서 이 약은 정말 훌륭합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려왔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약이 심장을 보호하는 바로 그 원리가 여러분의 그곳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아테놀롤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심장이 너무 흥분하지 않게 눌러주는 것이죠. 그런데 흥분을 가라앉히는 과정에서 말초 혈관으로 가는 혈액의 힘까지 같이 줄여버립니다. 남성의 그곳이 제 기능을 하려면 필요할 때 혈관이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확장되어 피가 몰아쳐야 합니다. 하지만 베타차단제는 이 과정을 릴렉스하게 만듭니다. 엔진 출력을 강제로 낮춰놓은 스포츠카와 같습니다. 엑셀을 밟아도 차가 튀어나가지 않는 것처럼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충분히 단단해지지 못하고 금세 시들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 유럽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 약을 장기 복용하는 남성의 약 20%가량이 다양한 정도의 발기부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명 중 1명 꼴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환자분들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립니다. 범인이 매일 먹는 혈압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한 채 말이죠. 4위, 원료를 차단하다. 심바스타틴, 고지혈증 치료제. 화면, 피 속을 흐르는 노란 기름기 그래픽이 사라지는 모습, 그리고 근육질 남성의 실루엣이 흐릿해지는 연출. 4위는 60세 이후 한국 남성들이 밥보다 더 꼬박꼬박 챙겨 드신다는 고지혈증 약, 심바스타틴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약을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심바스타틴은 혈관벽에 기름때가 끼는 것을 막아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막아주는 그야말로 생명수 같은 약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하는 동전의 양면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콜레스테롤. 하지만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내는 핵심 원료입니다. 공장에 원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제품을 못 만들 듯 약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너무 강력하게 장기간 낮추다 보면 우리 몸은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낼 재료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원래 마른 체형이거나 식사를 부실하게 하시거나 채식 위주로만 드시는 분들이 이 약을 드실 때 타격이 큽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발기가 안 되는 것은 둘째치고 애초에 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집니다. 아침에 텐트를 치는 일도 없어지고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며 근육도 빠지게 되죠. 이 약의 무서움은 서서히 돈다는 것입니다. 어제 약을 먹었다고 오늘 갑자기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가랑비에 옷 젖듯 남성성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것을 약 때문이라고 의심조차 하지 못합니다. 3위, 침묵의 배신자, 저용량 아스피린. 화면, 작은 흰색 알약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고 그 위로 그림자가 들이운다. 배경음악이 더욱 긴장감 있게 바뀐다. 자, 이 제 3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저용량 아스피린입니다. 아니, 의사 양반, 그 조그만 알약이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야? 혈액순환 잘 되라고 먹는 건데, 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아스피린을 가장 위험한 침묵의 범인으로 만듭니다. 많은 50대, 60대 남성분들이 특별히 의사가 처방하지 않았는데도 친구들이 좋다더라, 방송에서 혈전 막아준다더라 하는 소리만 듣고 영양제처럼 아스피린을 매일 드십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 피를 묽게 만듭니다. 심혈관에는 분명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스피린은 혈관 확장에 필수적인 물질인 별표 산화질소, 나일릭 악사이드, 별표의 생성이나 작용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산화질소는 발기의 시동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관이 확 열려야 할 타이밍에 민기적거리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자가 처방입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다 보니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이 약이 내 성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무도 체크해주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요즘 통 안 됩니다라고 상담할 때도 환자분들은 아스피린 먹는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아스피린이 숨겨진 복병인 이유입니다. 2위, 더 강력해진 차단막, 아토르바스타틴. 화면, 더 강렬한 약품 그래픽, 남성 호르몬 수치 그래프가 하얀 곡선을 그리는 모습. 2위는 앞서 말씀드린 신바스타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세대 고지혈증 약, 아토르바스타틴입니다. 최근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 확실하게 잡기 위해 이 약으로 갈아타신 분들이 많습니다. 효과가 좋은 만큼 앞서 설명드린 원료 차단의 부작용 또한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환자분들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선생님, 기능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뭐랄까 예전처럼 불타오르지가 않아요. 그냥 귀찮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남성 호르몬 감소의 신호입니다. 발기부전이 못하는 것이라면 성욕 감퇴는 단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토르바스타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자를 초식남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검사표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떨어지면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그저 세월 탓으로만 돌리고 계십니다. 1위, 가장 위험한 주범, 당뇨약 메트포르민. 화면, 붉은색 경고등 효과. 신경세포 이미지가 손상되어 깜빡이는 모습. 드디어 1위입니다. 50세 이상 남성의 발기 능력에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약, 바로 당뇨병 치료의 기본인 메트포르민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메트포르민은 당뇨 환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명약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어두운 면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당뇨병을 앓는 남성의 절반 이상은 결국 발기부전을 겪게 되는데 이 약이 그 과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메트포르민을 장기간, 특히 5년, 10년 이상 복용하면 우리 몸에서 별표 비타민 B12 별표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영양소입니다. 이것이 부족해지면 말초 신경이 서서히 벗겨지고 손상됩니다. 발기는 뇌의 명령이 신경을 타고 내려가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 작업입니다. 그런데 전선, 신경, 이날 가서 피복이 벗겨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신호가 가다가 중간에 새어나가거나 끊겨버립니다. 머릿속엔 욕구가 있는데 아래쪽으론 전달이 안 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당뇨병 자체가 혈관을 설탕에 절인 듯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에 신경 손상과 혈관 손상이 겹치면 그야말로 설상가상, 회복하기 힘든 난치성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가장 큽니다. 본론 3. 개인차와 위험 요인. 화면, 3분할 화면. 1. 약을 한 주먹 먹는 사람. 2. 소파에 누워있는 사람. 3.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 선생님, 제 친구는 저랑 똑같은 약을 먹는데도 펄펄 날아다니던데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부작용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위험할까요? 바로 약점이 겹치는 사람입니다. 다제 복용자,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거기에 아스피린까지. 한 번에 4조가지 약을 칵테일처럼 드시는 분들. 약물 하나하나는 제브이지만 뭉치면 카운터펀치가 되어 남성 기능을 다운시킵니다. 마른 비만과 근육 부족. 근육은 제2의 심장이자 호르몬 공장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약물의 부작용을 방어할 체력이 없습니다. 흡연과 음주, 혈관을 수축시키는 담배, 신경을 마비시키는 술, 여기에 약까지 들어오면 몸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전환 및 경고, 약을 끊어야 하나. 화면이 정지되고 의사가 정면을 응시하며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말한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지금 당장 약을 다 갖다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절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그 약들은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이라는 진짜 살인마들을 막아주고 있는 방패입니다. 성기능 좀 살려보겠다고 약을 끊었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그때는 성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반신불수가 되어 침대에 누워 계신다면 발기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명도 지키고 남자로서의 자존심도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그 솔루션을 알려드립니다. 본론 4. 해결책, 의학적 접근과 생활습관. 첫째, 의사를 내 편으로 만드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제가 요즘 부부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먹는 약 중에 영향을 주는 게 있나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는 대안이 정말 많습니다. 혈압약이 문제라면 베타 차단제 대신 혈관 확장을 돕는 ARB 계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뇨약이 문제라면 비타민 B12를 따로 고용량으로 챙겨 먹거나 다른 계열의 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이 문제라면 용량을 조절하거나 성기능 부작용이 덜한 약으로 변경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의사는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가장 나쁜 처방입니다. 둘째, 혈관 청소 생활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약 하나 바꾼다고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약해진 기능을 다시 살리려면 몸을 바꿔야 합니다. 50대 이상 발기부전 환자 수천 명을 봐온 제가 장담하건대 가장 확실한 정력제는 비아그라가 아니라 별표 허벅지와 종아리 별표에 있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거창한 운동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걷기만 해도 골반 쪽으로 가는 혈류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앉아 있는 시간은 남성성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식단의 균형. 고기만 드시지 마시고 생선과 채소를 드십시오.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곧 발기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수면의 질. 남성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깊은 잠을 잘 때 쏟아져 나옵니다. 잠을 설치면 호르몬도 설치게 됩니다. 스토리텔링, 박씨의 사례, 화면, 재현 배우 혹은 실루엣 애니메이션. 쓸쓸해 보이는 노인의 뒷모습이 점차 활기차게 변하는 과정. 제 환자였던 68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 염려증 때문에 친구들 말만 듣고 아스피린을 매일 드셨고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도 드시고 계셨죠. 어느 순간부터 아내와의 잠자리가 두려워지셨다고 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고 중간에 자꾸 시들어버리니 자존심이 상해서 아예 각방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내분은 당신이 변했다, 내가 늙어서 싫으냐며 오해하고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저를 찾아오셨을 때 박 선생님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의 약 처방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불필요하게 드시던 아스피린은 중단시켰고 혈압약은 성기능 영향이 적은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아내분 손을 잡고 30분씩만 걸으세요. 3개월 뒤 박 선생님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얼굴 때깔부터 달랐습니다. 원장님, 요즘 살만 납니다. 아침에 몸이 달라요. 단순히 약만 조절한 게 아니라 걷기 운동을 통해 혈관이 살아나고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심리적인 자신감까지 되찾으신 겁니다. 지금 박 선생님은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아주 건강하고 화목한 부부 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클로징, 화면, 의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시청자를 향해 손을 내미는 듯한 제스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한민국의 모든 가장 여러분. 발기부전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운명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이자 어쩌면 약물과 생활 습관이 빚어낸 일시적인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병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라며 스스로 포기하고 그 어두운 침묵 속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뜨거운 체온을 나눌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약장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아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색깔로 칠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병원 문을 두드릴 용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겪고 계시거나 극복하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고개 숙인 다른 남성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활기찬 노후, 당당한 남성으로서의 삶을 위해 가장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